스토너. 오렌지색 표지가 눈에 많이 띕니다. 창문이 보이는데요. 창밖에는 나뭇가지가 바로 눈에 띄고 저 뒤로는 기둥 3개가 보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작가는 존 윌리엄스. 1922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연기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문학을 가르치면서 교수의 길을 걷게 되고요. 작품으로는 도살자의 건널목, 아우구스투스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차례를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차례 목록은 따로 없고요. 그냥 바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야 만나게 됐습니다. 호기심을 읽으면서 풀어가야겠습니다. 뒷표지가 영어로만 나오는 건 거의 처음인데요. 스토너의 삶을 축약해 놓은 듯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다사다난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스토너.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스토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교수가 되었고 교육에 대한 고뇌에 빠지며 혼란을 겪지만 결혼생활 또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디스. 스토너의 구애에 결혼을 허락하지만 처음부터 흔들리는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안 증상을 보이며 딸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책의 제목은 종종 보았지만 장르가 소설인지는 몰랐습니다. 경제나 자기계발 쪽인가 하는 막연한 짐작만으로 책을 만났습니다. 시대는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토너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팽팽한 긴장 상태로 인해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자진 입대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 핀치와 메스터스는 입대를 택했으나 스토너는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교수 슬론을 통해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된 그는 첫눈에 반한 이디스와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디스를 사랑했지만 애초에 이디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히스테리를 자주 부리며 스토너를 힘들게 하는데 그는 받아주면서도 점점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딸 그레이스는 처음에 아빠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지만 엄마의 강제적인 육아 방식에 내몰리면서 점차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같았으면 이디스는 정신과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듯합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에 종잡을 수 없고 성질을 있는 힘껏 부리니 참고 사는 가족이 위대할 정도입니다. 스토너는 자신의 열정만큼 강희가 따라주질 않아 고심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따르는 학생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 워커의 시험 결과 합격 여부를 두고 학과장이 된 동료 로맥스와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실연에 빠집니다. 그 후 20여 년간을 독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의견 전달을 한 로맥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맥스의 일반적인 강의 배분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고 멍 때리고 있기가 일쑤였던 그에게 찾아온 캐서린. 금방 사랑에 빠졌고 이 사실은 학교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서로를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토너가 충격을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 건강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하는 가운데 원치 않는 임신을 선택한 딸까지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는 사이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스토너는 더 깡마르고 늙은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고 교수직을 지켜온 그의 삶이 평범한 듯 비춰질 수 있으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디스는 그와의 결혼으로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본인과 가족을 괴롭게 하며 불편한 일상을 지속했는지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스토너가 잘못한 일도 중간에 충분히 있었고 그 가운데 딸 그레이스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술에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이 소설이 1965년에 처음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재평가를 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가 또한 교수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번뇌가 책에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는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이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잘하고자 할수록 꼬이는 일이 생겨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스토너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불행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살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린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꼭 걸리면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경험하고 나서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은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스토너는 젊은 강사들과 나이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미처 이름과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기도 전에 훌쩍 사라지곤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신화적인 존재의 정체는 다양하게 자주 변했다. 어떤 때는 그가 악당이었다. 그와 로맥스 사이의 긴 싸움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에서 그는 로맥스가 순수하고 고상한 열정을 품고 있던 젊은 대학원생을 유혹한 뒤 버린 사람이었다. 그를 바보처럼 묘사한 이야기도 있었다. 역시 그와 로맥스의 싸움을 다룬 다른 이야기는 예전에 로맥스가 그의 대학원 제자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로맥스와 그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영웅이 된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최종 버전에서는 그가 로맥스의 미움을 받아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로맥스가 총애하는 학생이 스토너의 강의를 들었는데 로맥스가 그 학생에게 최종시험 문제지를 건네다가 스토너에게 들켰다라고. 하지만 전설을 규정한 것은 강의에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굴면서도 점점 더 강렬해졌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더듬더듬 강의를 시작하지만 금방 강의 주제에 흠뻑 빠져들어서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스토너가 라틴 전통 세미나를 강의하는 회의실에서 이사 여러 명과 총장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는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미리 들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느 때처럼 그 회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수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강의 내용에 어울리는 라틴어 구절을 즉석에서 번역하는데 흠뻑 빠져있던 스토너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테 없는 안경을 쓴 땅딸막한 중년 남자가 까치발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와 스토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스토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러가라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남자는 물러났다. 그리고 열린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로 의견을 나눴다. 스토너는 번역을 계속했다. 곧 총장을 필두로 남자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스토너의 책상 옆에 본인들처럼 멈춰섰다. 총장은 몸집이 위협적이고 혈색이 좋은, 키 크고 풍채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스토너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고개를 들어 총장과 그 일행을 향해 번역하던 시의 다음 구절을 부드럽게 읊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못된 갈리아 놈들. 그러고는 여전히 번역을 이어가면서 책으로 고개를 돌렸다. 총장 일행은 놀라서 헉 하고 숨을 삼키며 휘청휘청 뒤로 물러나더니 몸을 돌려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대할 때의 기분은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과 비판과 공감의 감정들이 공존합니다.